일리아스 22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쫓겨 성 안으로 돌아온 트로이 군사들은 벽에 기대 땀을 식히고 물로 갈증을 달래었습니다. 그리스 군사들은 방패를 메고 점차 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나 헥토르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스카이아이 문 앞에 남았습니다. 한편 자신이 쫓던 아게노르가 아폴로님을 알게 된 아킬레우스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트로이 성을 향했습니다. 말이 달리듯 가렵게 돌진하였죠. 빛나는 무구들로 무장한 아킬레우스가 달려오는 것을 본 프리아모스는 흰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훔쩍 안고 서 있는 아들에게 가련한 아비를 위해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애원하였죠. 어머니인 헤카베 역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제발 아킬레우스와 맞서지 말고 성벽 안으로 들어오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애원에도 헥토르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투기를 일으킨 채 전방을 노려보며 아킬레우스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온갖 심정과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등장에 어젯밤 폴리다마스는 성 안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자신이 억지를 부려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그 탓에 트로이 백성들을 파국에 이르게 하였다며 트로이 군사들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낯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죠. 아킬레우스와 정면으로 맞서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명예롭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무기를 내려놓고 그와 대화하여 전쟁의 원인이었던 헬레네와 재물들을 돌려주고 지금껏 쌓아온 트로이의 부유함을 양쪽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고 약속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가 하지만 그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자고 들 것이니 어서 빨리 싸우시니 누구에게 명성을 줄지 한번 보자는 생각들이 교차하였죠. 그런 중에 물풀의 나무 창을 들고 빛나는 무구들로 무장한 아킬레우스가 달려왔습니다. 그를 보자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엄습하였죠. 그는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킬레우스도 빠른 발로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트로이 성벽 아래를 따라 망대와 무화과나무를 지났고 마찻길을 따라 달려 두 줄기의 샘물에 이르렀습니다. 이 샘은 스카만드로스 강의 수원이 쏟아오르는 곳으로 한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흘러나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여름에도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흘렀죠. 샘물을 반환점 삼아 다시 성을 향해 달렸고 두 사람은 트로이 성을 3바퀴나 돌았습니다. 올림포스에서 모든 신들이 이를 보고 있었죠. 헥토르가 평소 신들을 공경하여 많은 재물을 바쳐왔었기에 쫓기는 헥토르를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제우스는 여러 신들에게 그를 구할지 아킬레우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둘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테나가 무슨 말이냐며 이미 죽을 운명인 한낱 필멸의 인간인 그를 구해주는 것은 다른 신들이 수긍하지 않을 거라 하였습니다. 제우스는 그냥 한번 물어본 것뿐이니 아테나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고 여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올림포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편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헥토르는 성벽 위의 트로이인들이 아킬레우스에게 무기를 던져 공격해 줄 것을 기대하고 성탑 아래로 달려가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아킬레우스는 빠른 발로 매번 그를 앞질러 성벽에서 떨어져 달리도록 방향을 돌려놓았습니다. 또 그리스 군사들에게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였죠. 두 사람이 4번째로 센터에 다다랐을 때 제우스는 황금 저울을 꺼내 두 사람의 운명을 저울질했습니다. 헥토르의 운명이 아래로 가라앉았죠. 그러자 아폴론도 헥토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테나는 먼저 아킬레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헥토르를 설득해 맞서 싸우도록 할 테니 추격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있도록 하였죠. 그런 다음 동생인 데이포보스의 모습을 하고 헥토르에게 다가갔습니다. 같이 버티고 서서 아킬레우스를 막아보자고 하였죠. 헥토르는 평소에도 형제들 중에서 데이포보스를 가장 아꼈지만 앞으로도 더 그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며 고마워하였습니다. 동생의 격려에 용기를 낸 헥토르가 달아나기를 멈추고 아킬레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달아나지 않겠다며 죽이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싸워보자고 하였고 자신이 이긴다면 무장은 벗겨가겠지만 시신은 넘겨줄 테니 너도 그렇게 해달라며 약속을 맺자고 하였죠.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사자와 사람이 약속을 맺을 수 없듯이 자신과 헥토르는 친분을 맺을 수도 어떤 약속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테니 할 수 있는 모든 재주를 다 부려보라며 창을 앞뒤로 흔들어 재며 던졌습니다. 헥토르는 날아오는 창을 바라보며 앉아 피해버렸죠. 이번에는 헥토르가 어디 한번 피해보라며 창을 던졌고 창은 방패 한가운데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그런 중에 아테나는 헥토르 몰래 물풀의 나무 창을 아킬레우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헥토르는 여분의 창이 없었기에 데이포보스를 불러 창을 달라고 하였지만 이미 그는 곁에 없었죠. 헥토르는 그제야 아테나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알자 오히려 용기를 내어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죽지는 않겠다며 칼을 뽑아 달려들었습니다. 아킬레우스 역시 맹렬히 달려들며 헥토르의 약점을 살피니 다른 치명적인 부위들은 빼앗아 입은 아킬레우스의 무브들이 감싸고 있었고 오직 목의 올대 부위만이 드러나 있었죠. 아킬레우스는 그 부위를 노리며 창을 찔렀고 창 끝은 목을 그대로 뚫고 나갔습니다. 결투는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아킬레우스가 그의 육신을 끌고 다니며 모욕을 줄 것이고 이로써 파트로클로스를 위로하고 성대히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자 헥토르가 마지막 기력을 짜내 자신의 시신을 모욕하지 말고 많은 대가를 받고 부모님과 아내에게 보내달라며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부모를 들먹이는 애원은 집어치우라며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니 아무리 많은 몸값을 가져와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하였죠. 그러자 헥토르가 죽어가며 말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들어볼게요. 내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또 보고 있다. 그대는 결코 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니지. 그대의 가슴속 마음은 무쇠로 만들어졌으니. 하지만 이제 조심하라. 그대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파리스와 포이보스 아폴론이 스카이아이 문에서 그대를 죽이는 날 나 때문에 그대에게 신들의 노여움이 내리지 않도록. 아킬레우스가 시신에게서 창을 뽑아내자 그리스 장수들이 몰려와 죽은 헥토르를 감탄하며 구경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도 나도 창으로 찔러보곤 하였죠.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무장을 벗겨내었고 그리스인들에게 트로이를 에워싸서 적들이 헥토르가 없음에도 버텨보려 하는지 시험해보자고 말하려다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누워있는 파트로클로스를 떠올리고는 함선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발 뒤꿈치에서 복사뼈로 속아줄 끈을 넣어 전차에 묶었고 머리가 바닥에 끌리도록 만든 후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를 묶은 가죽끈은 아이아스와의 결투 후 선물을 교환할 때 아이아스가 헥토르에게 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몰아가자 헥토르의 머리는 흙먼지에 뒤덮였죠. 성 위에서 이 모습을 본 헤카베는 머리칼과 옷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고 프리아모스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트로이 백성들도 곳곳에서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프리아모스는 혼자 성문을 나가 아킬레우스에게 매달려 보려 하였는데 그를 말리느라 백성들이 애를 먹었죠. 안드로마케는 남편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집 안방에서 천의 꽃무늬를 짜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녀를 시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헥토르를 위해 목욕물을 데우라고 분부하였죠. 그러나 성탑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온몸을 떨었고 실타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에 요동쳤고 너지 나간 사람처럼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성벽에서 그만 남편이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죠. 그녀는 눈앞이 깜깜해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신우들과 동서들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하였죠. 일리아스 22권은 끝이 났습니다.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결투를 마지막으로 4일째 전투도 끝이 났습니다. 헥토르의 죽음이 안타깝고 아킬레우스는 정말 인간미가 없게 느껴지는 22권이었습니다.